한국인의 근원에 대해서 먼저 이제 살펴보도록 하는데, 저는 한국인을 처음에 연구를 할 때 이 동이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동이족이라는 어원이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의 정의를 도대체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보고 저거 이자를 우리는 오랑캐이라고 배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이족의 이 이자가 지금 작게 나와서 지금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자는 큰 활을 쏘는 민족이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이란 뜻도 있고 왕이란 뜻도 있고 저 이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우리를 스스로 우리를 오랑캐라고 그러는 이 안타까운 현실. 오랑캐가 뭐죠? 민족적으로나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뒤떨어지고 열등한 것을 얘기할 때, 중국인들이 얘기할 때 오랑캐라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우리 사전에 안타깝게도 오랑캐 이자 저 글자를 놓고 앞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오랑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오랑캐라고 하고 있는,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 현장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가 오랑캐라는 그 말의 그 뜻이 지금 사전에 나와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자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서와 여러 가지 참고서적을 뒤져보면서 느낀 것은 오랑캐라는 뜻이 고대에는 전혀 달랐구나였습니다. 제가 조사를 했더니 한 30군데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 이 자에 대한 얘기가 30군데 정도 나오는데 제가 그중에 3개만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알려진 책 3권에 나와 있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봐도 저 이 자에 대한 정의가 확 뒤집어지는 현장을 여러분들은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사마천 서화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동방왈이라고 해요. 사마천 서화기에는 이에 대한 글자를 설명하면서 동방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쪽 방향에 사는 사람들을 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랑캐이라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이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는, 이라는 자는, 여기서 자자는 놈자자지만 여기서는 왕한테도 자자를 썼습니다. 모든 언어는 변합니다. 그래서 이라는 글자는, 이 자는 저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저야는 뿌리 저자입니다.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보다 중국 사마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당대의 그 나라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있다. 그것이 뿌리다. 그 나라는 어떤 위대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아주 짧은데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자는 저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어에도 2번이 나오는데 이자가 2번 나옵니다. 거기는 구이라는 뜻으로 나오는데, 공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군자가 죽지 않는, 이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군자가 죽지 않는 나라가 있어서 그 나라로 배를 띄워서 갔다는 겁니다. 왜 갔겠죠? 문명국가가 있어서 찾아간 겁니다.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논어에 나와 있습니다. 고가정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해자가 있습니다. 설문해자는 허신이라는 사람이 기원 후 100년 정도에 돼서 한자를 정의한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자 백과사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한자 사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자에 대한 정의를 개인이 낸 게 아닙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설문해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보시면 정확한 겁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동방지인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방지인냐. 이라는 동이족이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동쪽 사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3방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 북쪽, 서쪽을 얘기하면서 남쪽은 남만. 그러면서 종충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충이 뭐죠? 따를 종자, 벌레 충자입니다. 벌레를 따른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쉽게 더 좋게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벌레가 남쪽이니까 벌레가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벌레하고 비교했다는 데서 우리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은 얘기하면서 종견하다 그랬습니다. 따를 종자 개 견자입니다. 뭘 따르는 거죠? 개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높은 거하고 비교를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인생에. 낮은 거하고 비교하면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개하고 사람을 비교했을 때 암만 높여도 한계가 있습니다. 개보다 못하다고 그러면 말할 것도 없고, 개 같다 그러면 그것도 욕입니다. 그리고 개보다 낫다도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낮은 거하고 비교할 때 사람이 비참해지고 그 비교하는 의도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왜 개하고 비교를 했겠습니까? 근데 사람하고 개하고 비교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람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의 대단한 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달라집니다. 제가 세종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세종보다 못하다. 전혀 안타깝고 섭섭한 게 없습니다. 저는 세종 같다. 그러면 저보고 저한테 돌이 날라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세종보다 낫다고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교하느냐가 진정 중요한데 저렇게 중국인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남쪽 사는 사람들은 벌레를 따른다.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개를 따른다. 그러면서 서쪽 사람들은 양의 무리를 따른다. 양의 무리를 따른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인 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의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독특한 정의를 내립니다.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오로지 동의는 무서운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따를 쫑자 큰 대자입니다. 대의를 따른다는 겁니다. 큰 뜻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 옆에는 더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대인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는 큰 뜻을 따르는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경이롭고 위대하게 표현한 한 인간을 설명을 할 때 이거보다 더 높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를 다시 종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오랑캐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현 상황에서 고대에는 사마천은 근원이다, 으뜸이다, 핵심이다. 동의가. 그 다음에 공자는 군자가 죽지 않는 군자 불사지국이라는 나라를 동의로 보면서 그 나라로 가기 위해서 배를 띄웠다고 분명히 논어에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신이 쓴 설문해자에는 우리는 큰 뜻을 따르는 큰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금 비하하고 있지만 고대의 우리의 동의는 위대한 민족이었고 위대한 국가, 부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